새벽 6시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김성훈 52세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진다. 그는 이미 20년째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자신만만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볼까? 냉장고 문을 열자 가지런히 정리된 무가당 제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무가당 오렌지 주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과일들.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유리잔에 오렌지 주스를 가득 따른다. 햇살이 잔을 통과하며 황금빛으로 반짝인다. 역시 이거지.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간 100% 순수 과일 주스. 의사들도 과일 먹으라고 하잖아? 그의 아내 미영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난다. 여보, 또 그 주스 마시네?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일주일에 7잔이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성우는 자신있게 대답한다. 이게 뭐가 많아? 설탕 안 들어간 천연 주스인데? 오히려 비타민 C 보충하는 거지. 요즘 중년들 면역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실제로 성훈의 집에는 과자 봉지 하나, 탄산음료 한 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철학을 누구보다 확실히 갖고 있었다. 아침 운동도 빼먹지 않았고 금연한 지도 벌써 5년째였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건강달인으로 통했다. 오전 9시 회사에 도착한 성훈. 동료 박 과장이 커피 믹스를 타며 말을 건넨다. 김 과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나이가 50 넘었는데도 20대처럼 팔팔하시네요. 별거 아니야. 그냥 꾸준함이지. 단 음식 안 먹고 운동만 해도 건강은 저절로 따라와. 점심시간 성우는 평소처럼 회사 근처 단골 초밥집으로 향한다. 카운터에 앉아 스시 세트를 주문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생선은 단백질이고 밥은 적게 먹으니까 완벽하지. 달달한 간장 소스에 와사비를 섞어 스시를 찍어 먹는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부서지며 단맛이 은은하게 퍼진다. 오후 3시 간식 시간. 성우는 책상 서랍에서 곶감 2개를 꺼낸다. 이것도 천연 간식이지. 인공 첨가물 하나도 없는 우리 전통 음식. 동료들이 초콜릿이나 과자를 먹는 동안 그는 자신만의 건강한 선택을 고수했다. 곶감의 달콤함이 오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것 같았다. 저녁 7시 회식 자리. 성우는 맥주 대신 우엉차를 주문했다. 술도 설탕 덩어리잖아요. 저는 몸에 좋은 걸로. 하지만 떡갈비의 달콤한 소스, 김치찌개의 깊은 단맛, 후식으로 나온 식혜는 거부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루 종일 건강하게 먹었으니까. 이런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 날이 찾아왔다. 성우는 여유롭게 병원에 도착했다. 검사받기 전날에도 술 안 마시고 일찍 잤으니까 결과 좋을 거야. 하지만 일주일 후 받은 검사 결과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김성훈님,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직접 상담하자고 하시네요. 병원 상담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김성훈 씨, 공복 혈당이 108mgdl, 당화 혈색소가 5.9%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해요.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생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단 음식을 거의 안 먹어요. 과자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거 전혀 안 먹거든요. 주스도 무가당만 마시고.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무가당이라는 건 설탕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4개 분량의 과당이 들어있어요.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하지만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통과일과 주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 과일의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돼요.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죠. 성우는 멘붕 상태였다. 그럼 요거트는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도 문제가 있나요? 요거트에는 유당이라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주스와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일반인의 식후 혈당 곡선과 비교해보세요. 김성훈 씨의 패턴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형태예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당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건가요? 제 동료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유전적 요인, 장내 미생물 구성, 인슐린 감수성, 근육량, 스트레스 수준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해요.
어떤 분은 파스타를 먹어도 혈당이 안정적이지만 어떤 분은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치솟아요. 성우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제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것들이 실제로는 저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특히 말린 과일류는 더 위험해요.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같은 것들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 밀도가 몇 배로 높아집니다. 곶감 한 개의 당분은 사탕 서너 개와 비슷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성훈이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먹던 곶감이 사실은 당분 폭탄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식습관을 다시 돌이켜 보았다. 아침에 무가당 주스와 요거트, 점심에 달콤한 스시 소스, 오후 간식에 곶감, 저녁 외식에 각종 양념과 소스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을까요? 의사는 희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완전히 회복 가능한 상태예요.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병원을 나서는 성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지하철역 앞 편의점을 지나면서 평소 즐겨 마시던 무가당 오렌지 주스가 눈에 들어왔다. 포장지에는 여전히 큼지막하게 노 슈거 애더드 100% 순수 과일 주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쓸쓸히 미소 지었다. 내가 20년 동안 믿고 따라온 건강 상식이 완전히 틀렸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자신의 일상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그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혈당을 올리는 지름길이었다. 무가당이라는 마케팅 문구에 속았고 천연이라는 말에 안심했으며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건강검진 결과 어땠어?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뇨 전 단계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미영이 놀라서 손을 멈췄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조심했는데? 성우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의사의 설명을 다시 전했다. 부부는 식탁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건강관리가 의미 없다는 거야?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방법이 틀렸던 거지.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바꾸면 돼.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 지금까지의 노력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다. 아직 당뇨가 아니라는 것, 바꿀 수 있다는 의사의 말. 그는 결심했다. 내일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새벽 3시 성우는 스마트폰을 들고 혈당 관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긴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침실 한편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손이 망설여졌다. 무가당 오렌지 주스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이게 문제였을까? 하지만 결국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점심 약속을 잡은 박 과장이 평소처럼 초밥집을 제안했다. 김 과장님, 오늘도 우리 단골집 갈까요? 성우는 난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초밥이 이제는 혈당 폭탄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다른 데 가볼까요? 왜요? 거기 참 좋잖아요. 신선하고 깔끔하고. 박 과장이 의아해했다.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가끔은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라고 얼버무렸다. 결국 둘은 평소 초밥집으로 향했다. 초밥집에 앉아 메뉴판을 보던 성우는 고민에 빠지다. 스시는 생선이니까 단백질이고 밥은 탄수화물이지만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간장 소스가 문제라고 했는데 평소 같으면 주저없이 주문했을 메뉴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웠다. 저기요, 간장 대신 소금으로 먹을 수 있나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리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소금요? 스시를 소금으로요? 박 과장도 놀란 표정이었다. 김 과장님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성우는 당황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아, 그냥 염분 섭취를 줄이려고요. 결국 평소대로 주문했지만 간장에 스시를 살짝만 찍어 먹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불안했다. 오후 3시 평소 곶감을 먹던 시간. 성우는 서랍을 열었다가 곧 닫았다. 곶감 하나가 사탕 서너 개와 같다고 했는데
하지만 오후에 피로감이 몰려왔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거웠다. 평소 같으면 곶감 2개로 해결됐을 문제였다.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지만 성우는 거절했다. 커피에 설탕 안 넣어도 혈당이 오른다던데.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그는 인터넷으로 혈당 관리법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혼란스러웠다. 현미는 좋다. 현미도 탄수화물이니까 나쁘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좋다.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높아 나쁘다. 상반된 정보들이 넘쳐났다. 심지어 물도 많이 마시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글도 있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회사 후배들이 과장님, 오늘 왜 이상하세요? 평소 같으면 벌써 안주 시키셨을 텐데라고 물었다. 메뉴판을 보던 성우는 당황했다. 떡갈비는 달달한 소스가 문제고 김치찌개는 설탕이 들어가고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도 의심스러웠다. 저기요, 혹시 설탕 안 들어간 요리 있나요? 성훈이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도 동료들도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과장님, 당뇨세요? 한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성훈은 고개를 저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웠다. 결국 성훈은 가장 단순해 보이는 구운 생선을 주문했다. 하지만 나온 음식을 보니 테리야키 소스가 발라져 있었다. 이것도 설탕 덩어리겠지. 그는 소스를 피해가며 생선만 조금 먹었다. 동료들은 그런 그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집에 돌아온 성우는 아내에게 하루 종일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여보, 정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검색해봐도 다 다른 말이고 외식하기도 어렵고. 미영이 위로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천천히 알아가면 되잖아. 하지만 성훈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다. 20년 넘게 먹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다음 날 성훈은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의사는 그의 고충을 들어주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성훈 씨,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먹던 음식들이 다 문제였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와 방법을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스시를 드신다면 먼저 미역국이나 샐러드를 드시고 그 다음에 스시를 드세요. 그리고 간장 소스는 절반만 사용하고요. 성훈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아예 못 먹는 게 아니라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벽에 방어막이 형성돼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가 느려집니다. 이를 퍼스트 밀 이펙트라고 하죠. 의사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대신 오렌지를 통째로 드세요. 껍질 근처에 있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당분 흡수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요. 요거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거트는 견과류나 치아시드와 함께 드세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공복에 바로 먹지 말고 채소 몇 조각이라도 먼저 드시고 나서 드세요. 성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럼 곶감은요? 정말 못 먹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린 과일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생감을 드세요. 같은 당분량이라도 수분과 식이섬유가 있어서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합니다.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사 순서가 핵심입니다. 채소 반찬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드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천천히 드시고요. 20분 이상 시간을 두고 드시면 포만감이 일찍 와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성우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의사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다. 이것이 연속혈당 측정기입니다. 팔에 부착하면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1-2주만 사용해 보시면 자신만의 혈당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군요. 비싸지 않나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10만 원 정도입니다. 평생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특히 김성훈 씨처럼 개인차가 큰 분들에게는 필수적이죠. 집에 돌아온 성훈은 아내에게 의사의 설명을 전했다. 미영도 관심을 보였다. 그럼 우리도 혈당 측정기 써볼까? 나도 궁금하네. 부부는 함께 인터넷으로 연속혈당 측정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측정기가 배송되었다. 성훈은 조심스럽게 팔에 부착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가 표시되었다. 와, 정말 신기하다. 이게 내 혈당이구나. 첫 번째 실험은 아침 식사였다.
평소 마시던 오렌지 주스 대신 오렌지 한 개를 껍질째 먹어보기로 했다. 천천히 씹어서 먹고 나서 앱을 확인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30분 후부터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상한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성훈이 놀라워했다. 미영도 신기해했다. 주스로 마셨을 때와 비교해 봐야겠네. 다음 날 성훈은 용기를 내어 평소 마시던 오렌지 주스 반 잔을 마셔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올랐다가 2시간 후에야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그래프를 보며 성훈은 탄식했다. 정말 다르구나. 같은 오렌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 점심 실험도 흥미로웠다. 평소 즐겨 먹던 초밥을 먹되 먼저 미역국을 한 그릇 천천히 마시고 10분 후에 스시를 먹어보았다. 그리고 간장 소스는 평소의 절반만 사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빨리 안정되었다. 진짜네? 같은 음식인데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지다니. 성훈은 감탄했다. 아내도 함께 그래프를 보며 신기해했다. 하지만 모든 실험이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성훈은 호기심에 곶감 하나를 먹어보았다.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30분 후 혈당 그래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수치가 급격히 치솟아 올라 200mgdl에 가까워졌다. 이런, 정말 곶감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네. 성훈은 반성했다. 그 후로는 말린 과일을 완전히 끊었다. 바나나 실험도 흥미로웠다. 덜 익은 바나나와 잘 익은 바나나를 각각 다른 날 먹어보았다.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지만 잘 익은 바나나는 곶감만큼이나 급격히 올랐다. 같은 바나나인데 익은 정도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 성훈은 이제 바나나를 살 때도 녹색빛이 도는 덜 익은 것을 고르기 시작했다. 2주간의 실험을 통해 성훈은 자신만의 혈당 패턴을 파악했다. 특히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같은 흰 쌀밥이라도 차갑게 식힌 밥은 뜨거운 밥보다 혈당을 덜 올렸다. 이건 뭐지? 성훈이 의아해하자 아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알려주었다. 여보, 여기 보니까 밥이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긴대. 이게 식이섬유처럼 작용해서 혈당을 덜 올린다고 하네. 그럼 앞으로는 밥을 미리 해놓고 식혀서 먹어야겠다. 성훈은 새로운 발견에 기뻐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함도 느꼈다. 정말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구나. 직장에서의 식사도 점차 요령이 생겼다. 회식 때는 미리 방울토마토나 오이 몇 개를 먹고 갔다. 그러면 나중에 밥이나 면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랐다. 동료들은 김 과장님, 요즘 다이어트 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성훈은 그냥 웃고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 회사 회식에서 후배들이 과장님, 오늘은 좀 드시죠 라며 권하는 음식들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특히 달달한 치킨 소스나 떡볶이 같은 음식들은 혈당 그래프만 봐도 무서웠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은 가족과 함께 중국집에 갔다. 평소 좋아하던 탕수육을 주문하려다 망설였다. 혈당 측정기 보니까 탕수육이 정말 위험하더라. 하지만 아이들이 기대하는 표정을 보니 차마 취소할 수 없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성훈은 탕수육을 주문하면서 청경채 볶음과 달걀 스프를 추가로 시켰다. 이것부터 먹고 나서 탕수육 먹자. 가족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성훈이 혈당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하자 이해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나서 탕수육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혈당이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나왔다. 진짜 신기하다. 순서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다르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스트레스였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잘못되어 야근을 하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인 상황에서 성훈은 무의식 중에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집어들었다. 안 돼. 성훈은 초콜릿을 내려놓았지만 혈당 측정기를 보니 스트레스만으로도 혈당이 올라가 있었다.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리는구나.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의사를 다시 만났을 때 성훈은 이런 고충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음식이 정말 먹고 싶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동시에 단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악순환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단 음식 대신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 짧은 산책, 심지어 제자리에서 스쿼트 몇 개만 해도 혈당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거든요. 성훈은 그날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사무실 계단을 오르내렸다. 신기하게도 10분 정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면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혈당도 실제로 안정되었다. 어느 날 밤 성우는 아내와 함께 2주간의 혈당 데이터를 정리하며 이야기했다. 여보, 정말 많은 걸 배웠네. 같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맞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뭘 먹어야 할지 몰라서 헤맸지만 이제는 방법을 찾았잖아.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혈당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져.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니까 오히려 안심이 돼.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출장이나 회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이런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요? 성훈이 병원에서 물었다. 의사는 웃으며 답했다. 김성훈 씨,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혈당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회식이나 모임 때. 그럴 때일수록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우는 의사의 말에 위로받았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저 꾸준히 의식하고 실천하면 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긴 여정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성우는 편의점 앞을 지나다 잠깐 멈춰 섰다. 예전에 자주 마시던 무가당 주스가 진열되어 있었다. 이제는 정말 독처럼 보이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지나쳤다.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구나. 2주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과연 나는 이 변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성훈의 진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 달 후 성훈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혈당 측정기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공복 혈당이 95mg/dl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여보, 봐봐. 오늘도 95야. 성훈이 기뻐하며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미영도 함께 기뻐했다. 정말 대단해. 한 달 전만 해도 108이었는데 아침 식탁 풍경도 바뀌었다. 무가당 오렌지 주스 대신 방울토마토와 오이 스틱이 놓여 있었다. 무가당 요거트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견과류와 치아시드를 뿌려서 먹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식사 순서였다. 자, 오늘도 채소부터. 성훈이 방울토마토를 입에 넣으며 말했다. 고등학생 딸 지혜가 투덜거렸다. 아빠, 매일 이러니까 이상해요. 친구들이 와도 우리 집만 이상하게 먹는다고 하던데. 지혜야, 아빠가 왜 이러는지 알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거야. 성훈이 다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너도 지금부터 습관 들여놓으면 나중에 좋을 거야. 실제로 가족들도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아내 미영은 성훈의 혈당 데이터를 보며 자신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기로 했다. 나도 궁금하네. 내가 먹는 음식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영의 측정 결과는 성훈과 달랐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했다. 역시 개인차가 크구나. 성훈이 감탄했다. 여보는 내가 못 먹는 과일들도 괜찮겠네. 하지만 미영도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 어머, 정말 스트레스가 혈당에 영향을 주는구나. 회사에서의 식사도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성우는 점심 약속이 있을 때마다 미리 간단한 샐러드를 먹고 갔다.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샐러드 하나면 충분했다. 동료들도 이제는 성훈의 습관에 익숙해졌다. 김 과장님,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살도 빠지고 얼굴색도 좋아졌네요. 박 과장이 말했다. 실제로 성훈은 한 달 만에 3kg가 빠졌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식욕도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단 음식이 막 당기지도 않고. 성훈이 설명했다. 초밥집에서의 점심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먹었다. 먼저 미역국을 천천히 마시고 샐러드가 있으면 샐러드부터 먹었다. 그 다음에 스시를 먹되 간장은 최소한만 사용했다. 그리고 밥이 많은 스시보다는 사시미 위주로 주문했다. 김 과장님 스타일이 좀 독특하시긴 한데 맛있게 드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초밥집 요리사가 웃으며 말했다. 성훈도 웃었다. 건강하게 먹으려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가장 큰 변화는 간식 시간이었다.
예전에 곶감 대신 이제는 아몬드 몇 알이나 치즈 한 조각을 먹었다. 처음에는 물리적 만족감이 떨어져서 아쉬웠지만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신기해. 단 음식을 안 먹어도 오후에 피곤하지 않네. 성훈이 혼잣말했다. 예전에는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피로감과 졸음이 사라졌다. 어느 날 회식에서 후배가 물었다. 과장님, 요즘 정말 많이 바뀌셨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방법 있으세요? 성훈은 잠깐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거든.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고 있어.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후배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 과장님이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성훈이 웃으며 설명했다. 그게 함정이었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들이었더라고. 무가당 주스, 곶감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별거 아냐. 그냥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조금만 먹는 거야. 그리고 이거. 성훈이 팔에 붙인 연속혈당 측정기를 보여주었다. 후배들이 신기해했다. 우와, 실시간으로 혈당이 보이네요. 신기하다. 한 후배가 관심을 보였다. 저도 아버지가 당뇨인데 이런 거 추천해 드려야겠네요. 성훈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기뻤다. 정말 추천해.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면 관리가 훨씬 쉬워져. 집에서도 가족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딸 지혜가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말했다. 아빠, 요즘 반찬 먼저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배가 덜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 지혜도 느끼는구나. 성훈이 기뻐했다. 그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야. 급하게 배가 부르지 않고 천천히 포만감이 와. 아내 미영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여보,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참 좋아진 것 같아. 가족이 함께 건강을 챙기는 느낌이랄까? 맞아. 처음에는 혼자만 바뀌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니까 더 좋네. 2주 후 성우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공복 혈당이 95mg/dl, 당화 혈색소가 5.5%로 떨어졌다. 의사도 감탄했다. 김성훈 씨 정말 대단하세요. 2달 만에 이렇게 개선되다니. 어떻게 하셨어요? 성훈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연속혈당 측정기로 제 몸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스트레스 관리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성훈은 정리된 메모를 꺼내 보여주었다. 채소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탄수화물 순서로 먹기, 과일은 통째로만 먹기, 주스와 말린 과일 끊기,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네요. 특히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신 게 좋았어요. 연속혈당 측정기로 자신만의 패턴을 파악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이제 측정기 없이도 괜찮을까요? 이미 습관이 몸에 배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 체크해 보시는 건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측정해 보세요. 병원을 나서는 성훈의 걸음은 가벼웠다. 주치의로부터 당뇨 전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을 들은 기쁨이 컸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카페에 들른 성훈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예전에는 설탕이나 시럽을 넣었지만 이제는 블랙커피가 더 좋아졌다. 단맛에 둔감해졌던 미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며칠 후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었다. 성훈은 평소처럼 미리 샐러드를 조금 먹고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동료들도 관심을 보였다. 김 과장님, 저도 혈당 관리 배우고 싶어요. 이 과장이 말했다.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경계선이 나왔거든요. 성훈은 기꺼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아는 거예요. 연속혈당 측정기 한번 써보세요. 정말 눈이 확 뜨일 거예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가격도 10만 원 정도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2주만 써봐도 자신만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성우는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여보, 오늘 동료들이 혈당 관리법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 그래? 당신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거네. 미영이 뿌듯해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 나도 그래. 처음에는 혼자만 다르게 먹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 주말 가족과 함께 외식을 나선 성훈. 이번에는 한식당을 선택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메뉴판을 보니 예전에는 고민 없이 주문했을 음식들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로 할까? 그리고 나물 반찬 많이 주세요. 성훈이 주문했다. 가족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식사 순서도 자연스럽게 지켰다. 된장국 한 숟가락, 나물 반찬 몇 젓가락, 그 다음에 고기와 밥. 딸 지혜도 따라하며 말했다. 아빠,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천천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배부른 감각도 일찍 와. 성훈이 설명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 식사 후 디저트 메뉴를 보며 가족들이 고민했다. 팥빙수 어때? 지혜가 제안했다. 성훈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만 먹자. 대신 내일은 더 조심하고. 팥빙수를 시켜서 가족이 함께 나눠 먹었다. 성훈은 몇 숟가락만 먹고 멈췄다. 이 정도면 충분해. 예전보다 단맛에 더 민감해져서 조금만 먹어도 만족스러워. 집에 돌아와서 혈당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채소를 먼저 많이 먹고 양을 조절하니까 괜찮네. 성훈이 안도했다. 그날 밤 성훈은 3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무가당 주스를 마시며 건강하다고 자만했던 모습, 곶감을 건강간식이라고 믿었던 무지함, 그리고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순간들.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성훈이 혼잣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음식에 대한 태도였다. 예전에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으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아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말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건강해져서 그런가? 그것도 있지만 내 몸을 이해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 예전에는 막연하게 건강하게 먹어야지 생각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거든. 내가 뭘 먹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남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거.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30분 산책을 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운동도 이제는 혈당 관리의 일부구나.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면 운동 후에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산책 후 돌아와 아침을 준비하는 성훈의 모습은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다. 냉장고에서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꺼내고 견과류를 한 줌 준비했다.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뿌렸다. 자, 오늘도 채소부터. 이제는 가족 모두의 구호가 된 말이었다. 딸 지혜도 자연스럽게 방울토마토부터 먹기 시작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가족 식사법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지혜가 말했다. 정말? 그럼 친구들한테도 알려줘.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성훈이 미소 지었다. 회사에 출근한 성훈은 책상에 앉아 하루 일정을 확인했다.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다.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로 인해 단 음식을 찾았을 텐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30분 전 성훈은 사무실 계단을 오르내렸다. 5층까지 3번 왕복했다. 동료가 신기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김 과장님 뭐 하세요? 아, 긴장돼서 운동 좀 하고 있어요. 이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성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실제로 혈당 측정기를 보니 스트레스로 올라갔던 수치가 운동 후 안정되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성훈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니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느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맑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간 성훈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식사했다. 미역국부터 드시죠. 그가 제안하자 동료들도 따라했다. 김 과장님 따라하니까 확실히 배가 덜 부르네요. 그렇죠?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포만감도 자연스럽게 와요. 성훈이 설명했다. 이제는 혈당 관리법을 전파하는 것도 그의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였다. 오후 3시 예전에 곶감을 먹던 시간. 성훈은 아몬드 몇 알과 치즈 한 조각을 먹었다. 동료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간식 드시면 배 안 고프세요? 처음에는 아쉬웠는데 이제는 이게 더 좋아요. 단 음식 먹으면 잠깐 기분은 좋지만 1-2시간 후에 더 피곤해지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에너지가 오래 지속돼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성훈은 스마트폰으로 하루의 혈당 그래프를 확인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정말 신기해. 몇 개월 전만 해도 롤러코스터 같았는데.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삼치구이 해봤어. 혈당에 좋다던 오메가3가 풍부하대. 미영도 이제는 혈당 친화적인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마워.
그런데 반찬은 뭐가 있어? 성훈이 물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김치. 모두 혈당에 좋은 것들로 골랐어.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물부터 먹기 시작했다. 대화 주제도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졌다. 아빠, 오늘 친구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지. 지혜가 말했다. 뭐라고 대답했어? 채소부터 먹고, 천천히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해 하더라고요. 성우는 뿌듯했다.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네. 식사 후 성우는 가족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식후 산책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그가 설명하자 아내도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요즘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설거지부터 하는구나. 맞아요. 30분 정도 가벼운 활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산책 중에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다. 성훈아, 정말 건강해 보이네. 살도 빠지고 얼굴색도 좋아졌고. 무슨 특별한 운동이라도 해? 성훈이 웃으며 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먹는 순서만 바꿨어.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그게 뭐가 다르다고? 혈당이 안정되니까 자연스럽게 식욕도 조절되고 에너지도 일정하게 유지돼. 한번 시도해봐. 동료가 관심을 보이자 성우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특히 중년 되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 나도 당뇨 전 단계 나와서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 집에 돌아와 성우는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다. 이것도 새로운 습관 중 하나였다.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혈당은 어떻게 변했는지, 컨디션은 어땠는지 기록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였네. 성훈이 혼잣말했다. 혈당 그래프를 보니 하루 종일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했다. 가장 기뻤던 점은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음식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옆에서 책을 읽으며 말했다. 여보, 요즘 정말 안정적이야.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혈당이 안정되니까 감정도 안정되는 것 같아.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며칠 후 성우는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공복 혈당 88mgdl, 당화혈색소 5.3%. 완전히 정상 범위였다.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김성훈 씨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개선은 쉽게 볼 수 없어요. 비결이 뭐예요? 성훈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연속혈당 측정기로 제 몸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성우는 정리된 메모를 꺼내 보여주었다. 첫째,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탄수화물. 둘째, 과일은 통째로만, 주스와 말린 과일 끊기. 셋째, 스트레스 관리. 단 음식 대신 운동하기. 넷째,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 마지막 점이 특히 중요했겠네요. 맞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어려웠을 텐데 가족이 함께 해주니까 훨씬 쉬웠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당뇨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병원을 나선 성우는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전화했다. 여보, 검사 결과 나왔어. 완전 정상이래. 정말? 축하해. 아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걸 해줄게. 고마워. 그런데 특별한 거라고 해서 달콤한 건 안 돼. 성훈이 웃으며 말했다. 알아. 혈당에 좋은 특별한 거로 할게.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여 성훈의 검사 결과를 축하했다. 미영이 준비한 특별한 저녁은 연어 스테이크와 각종 채소 요리들이었다. 아빠, 정말 축하해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해져서 기뻐요. 지혜가 말했다. 고마워. 지혜도 일찍부터 좋은 습관 들여서 나중에 건강하게 살 거야.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우는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 20년 넘게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모두 틀렸다니. 성훈이 회상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 미영이 말했다. 만약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을 거잖아. 맞아. 그리고 가장 큰 수확은 내 몸을 이해하게 된 거야.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알거든. 성우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혈당 그래프들을 보여주었다. 처음에 들쭉날쭉한 그래프부터 최근의 안정적인 그래프까지 3개월간의 변화가 한눈에 보였다. 정말 신기하다. 같은 사람이 맞나?
지혜가 감탄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지. 성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성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4개월 전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 혼란스러웠던 초기 적응 과정, 그리고 지금의 안정감까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성훈이 혼잣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생각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아내가 잠자리에 들며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안심이야.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래.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거든.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다. 연소혈당 측정기는 이제 떼어냈지만 습관은 그대로 유지했다. 방울토마토부터 시작하는 아침 식사, 계단 오르기로 해결하는 스트레스, 가족과 함께하는 식후 산책. 회사에서 후배가 물었다. 과장님, 요즘 연소혈당 측정기 안 쓰시네요? 괜찮으세요? 이제는 안 봐도 알겠어.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 성훈이 자신있게 답했다. 하지만 가끔은 체크해볼 생각이야. 특히 새로운 음식 시도할 때나 스트레스 많을 때. 점심시간 성훈은 동료들과 함께 새로 생긴 샐러드 전문점에 갔다. 김 과장님 영향으로 우리도 건강하게 먹게 되네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다. 좋은 습관은 전염되는 거죠. 성훈이 웃었다. 실제로 그의 주변 동료들 중 몇 명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기 시작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도 성훈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과장님, 오늘도 채소부터 드시죠.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했다. 이제는 성훈만의 특별한 습관이 아니라 팀 전체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과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한 후배가 말했다. 저도 혈당 측정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성훈은 뿌듯했다. 자신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집에 돌아온 성훈은 아내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여보, 오늘도 참 보람찬 하루였네. 맞아. 당신이 건강해지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진 것 같아. 성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개월 전 절망적이었던 당뇨 전단계 진단이 이제는 인생을 바꾼 선물처럼 느껴졌다. 만약 그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말 감사해. 늦지 않게 깨달을 수 있어서. 성훈이 혼잣말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방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훈처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성훈의 혈당 관리 체크리스트가 하나씩 등장한다.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과일은 통째로 식후 소량만. 주스와 말린 과일 피하기. 외식 시 달콤한 소스 줄이기. 연소혈당 측정기로 자신의 패턴 파악.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단 것 대신 운동. 체중 수면 스트레스 함께 관리.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건강관리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화면은 성훈이 가족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하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남이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성훈이 아내와 딸과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영상이 마무리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